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그 MySQL이라는 쪽을 들어가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파일 입출력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다 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강이 넘어가야지 이쪽을 들어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물론 안 쓰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지 파일을 뭐 직접 여러분들께서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용 빈도가 많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는 적어졌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SQL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접속하는 문장까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SQL이라는 건요, 이거 약 1970년대에 개발이 된 언어인데요. 그때는 그 스퀘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IBM이나 정확하게 저도 어디서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스퀘어라는 언어를 약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SQL2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나왔었습니다. 이 언어를 기초로 해서 오라클하고 IBM 쪽에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한 걸 우리가 흔히 SQ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SQL, 뭐 Structure English as Query Languag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흔히 SQ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QL이라는 건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는 어떤 구조적인 쿼리를 만들 수 있는 언어를 뜻해요. 질의문을 만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메모장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입력한 단어를 직접 파일에다 쓴다든지, 혹은 파일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걸 간단한 뭐 삽입은 insert into, 혹은 뭐 가져오는 건 select, 이런 간단한 문장만으로 여러분들께서 굳이 복잡하게 파일 입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정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름 순으로 정렬을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이 SQL을 쓰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SQL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MySQL이고요. 그리고 유료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MS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IBM 쪽에서는 뭐 DB2라는 DB SQL 쪽도 있긴 하는데, 이런 게 전부 SQL이라는 언어를 써요. 즉 여러분들이 표준 SQL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MySQL도 쓰실 수 있고 오라클도 쓰실 수 있고 MS SQL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전부 다 각각 이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편법적인, 즉 이 전문화된 SQL문이 따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SQL문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select나 이런 문장에선 하나만 아셔도 나머지 것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MySQL을 쓰느냐? 이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오라클이나 이 MS SQL에 비해서 MySQL이 가격이 무진장 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PHP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물론 PHP에서도 오라클하고 MS SQL 다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MySQL만큼 완벽하게 이렇게 통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SQL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MySQL용 관련 함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데 비해서 오라클이나 MS SQL은 아직까진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윈도우 쪽에서 이렇게 구동을 할 경우 같은 경우에 오라클 쪽이 상당히 좀 다운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MySQL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오라클 쪽을 추천을 해드리긴 해요. 그런데 뭐 게시판을 만든다거나 즉 자료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오라클이나 MS SQL보다는 MySQL 쪽을 훨씬 권해드립니다. 현재 MySQL은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5.0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뤄드릴 부분은 4.0인데 실제 이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거의 표준 SQL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3.0 때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SQL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부분이 멀티 유저라는 환경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호스팅을 해서
서버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즉, 그 웹 호스팅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명이서, 뭐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의 여러 명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 한 대에 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 그 사람이 특정 부분만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쪽 서버 측에서 부여하는 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는 겁니다. DB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 DB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100명 정도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DB, 이 서버다라면 DB를 다른 컴퓨터로 두지 않고 보통 한 컴퓨터에 웹 서버도 두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할 때 로컬 호스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한 대의 컴퓨터에가 웹 서버도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설치가 돼 있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호스트다라는 겁니다. 로컬 호스트는 실제 IP로 따져보자면 예,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121.0.0.1.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예. 아무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차차 좀 더 진행을 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FTP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호스트는 우리가 흔히 보통 한 대에다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를 쓰게 되고요. 만약에 별도의 호스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호스팅하는 회사 쪽에서 아마 알려줄 겁니다. 로컬 호스트로 쓰지 말고 다른 걸로 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는 비슷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FTP에선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공간이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MySQL에서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만의 DB를 하나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개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제공을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메모장용 테이블, 방명록용 테이블, 뭐 회원관리형 테이블 이런 걸 뭐 거의 무한정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윈도우즈나 뭐 다 비슷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이제 저 같은 경우 시스템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리눅스로 이 텔넷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보통 리눅스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u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쓰시게 돼요. 여기서 php라고 쓰고 패스워드 1234 이건 제 임의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MySQL 그러니까 정확하게 SQL 언어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PHP라는 언어를 따로 배우는 것처럼 SQL이라는 것도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그 언어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방식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즉 명령을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배워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웹에서 접속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MySQL 그 PHP MyAdm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php myadmin.net에 가시면요. 예. 이 MySQL을 웹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2.7.0 패치 레벨 2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근데 업로드는 제가 패치 레벨 2 예. 이건 테스트 버전이군요. 정식 릴리즈된 버전 패치 레벨 1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해서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pl2.zip이라는 걸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다운 받으시려면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 좀 빠르겠죠. 일본 쪽에 있는 뭐 이시카와 재팬에 있는 요걸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요.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한 곳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 D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풀고 FTP를 이용을 해서 이걸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다 됐고요.
예, D 드라이브에 예, php myadmin 압축을 풀었어요. 압축을 푸니까 이제 예, 푸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세요. 이제 이런 파일이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걸 FTP로 올리시면 됩니다. 예, FTP로 접속을 해가지고요. 제가 D 드라이브에 php myadmin 쪽에 있는 걸 여기다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예, 여기다가 myadmin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파일들을 전부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죠. 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로드가 다 됐습니다. 확인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 사이트 php.싱싱해.co/myadmin이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접속이 될까요? 어쩌고저쩌고 루트 사용자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하나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똑같이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이 myadmin 폴더에 보시면 config header.inc.php 예, 죄송합니다. 이 파일이 아니네요. 네. config default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버전부터 2.7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말고 예. 네, 이 부분에서 이 config server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요, 중간 이 control user password 이 말고 요 다음에 보시면 이 OS type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config가 아니라 예, cookie라는 걸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예, 하나를 또 뭘 바꾸라고 하네요. 예, 블로그 PC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네, 이걸 제가 싱싱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새로 고치면 보겠죠. 예.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php라는 아이디고요. 1234. 이건 여러분들의 MySQL 접속용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없다고 나왔어요. 예, 테이블이 없다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이 접속하는 이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친 다음에 create table 예, 아싸라고 해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쳐서 엔터 해보겠습니다.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제 데이터베이스는 php거든요. 그러면 일단 use php에서 php라는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FTP에서는 여러분들만의 고유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선 여러분들만의 고유 DB가 있는데 이게 보통 아이디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e php라고 제가 넣은 거고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선택이 됐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table 그 다음에 아싸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보겠습니다. 예. 하나의 테이블은 적어도 하나의 컬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 칼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 아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싸라는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고유 이제 이 칼럼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퍼스트로피에서 이름이라는 칼럼을 이 바차 형태라는 걸로 총 20글자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돼서 세미콜론 했으면 엔터 쳐보죠. SQL 구문에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여기 걸 다른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문자를 여러분들 그냥 어퍼스트로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쓰시는 거거든요. 탭키 위에 있는 그 문자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고 나왔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그 프로그램 쪽에 가가지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왼쪽에가 아싸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복잡하게 명령을 다 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디 갔냐? 네. 이런 형태로 이 명령을 다 알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SQL 여러분들께서 테이블을 만들 때는 그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 SQL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 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왼쪽 어퍼스트로피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필드명. 여기선 제가 네임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차, 이게 이제 글자 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서 해도 똑같이 왼쪽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 직접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메모장 테이블을 만들어서 실제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